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예, 금일은 9월 23일이고요. 예,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제 예정대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열렸었죠.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그동안 이 기대감으로 좀 많이 상승했었던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들은 오히려 이제 별다른 신기술 제시한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었고요. 또 반대로 또 이 배터리 데이에서 이 CEO인 머스크가 한 달 안에 완전한 자율주행차 출시를 언급하면서 금일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승한 종목들은 자율주행차 섹터가 오늘 대부분 상승을 하였습니다. 또한 또 나흘 만에 또 코로나19가 100명대 진입을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죠. 코로나19 관련주라든가 온라인 교육, 또 재택근무, 이런 전자결제주 관련주들이 간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상한가부터 한번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줌 인터넷인데요. 어제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KB증권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에 핀테크 사업 진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 바닐라 주식을 신규 취득 결정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투자사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 승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전까지는 좀 KPM테크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. 금일은 텔콘 RF 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율주행차의 테마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모트렉스와 또 더 미동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죠. 로 갖고 있는 텔콘 RF 제약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한일진공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율주행차의 또 섹터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또 25% 수정하겠습니다. 상한가가 아니고 2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LG화학,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함께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금일 2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C큐브 같은 경우에는 반기 검토 보고서와 관련돼서 이 적정 의견 재검토 보고서를 수령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20%대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코디엔 같은 경우에는 전일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75억 원 규모의 시비 납입 완료가 됐다고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. 이에 따라서 오늘 29일 이 거래소의 불성실 공시 이 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 시비 납입을 완료하면서 이 벌점 완화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우려 해소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1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사채권 매각 결정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정정 공시 2건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약 5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이 라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로서 오늘 1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텔레칩스도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에 속하죠. 오늘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LNK바이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. 3세대 척추 임플란트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미국에서의 매출 증가로 이 3분기 턴어라운드 및
또 관리 종목 우려 해소가 또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동사는 또 작년 이 하반기 세 종의 제품의 미국 허가를 완료한 가운데 올해 추가로 또 세 건을 허가받을 시에 글로버스에 이어서 품목 허가 기준 2위 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좀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자율주행차 섹터인 또 IE에도 오늘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세코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자율주행차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로서 이 복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유니캐스트, 또 칩스앤미디어, 에이테크 솔루션 모두 자율주행차 관련 섹터로서 금일 오늘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바이오텍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재진입이 되면서 일부 오늘 코로나19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매체 신원 확인을 통한 이 상품 구매 서비스 제공 장치와 또 이 방법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해당 특허권을 통해서 블록체인상에서 이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과 또 안면 인증 기술을 융합하는 이 무매체 인증 솔루션 개발과 이를 또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. 이스트 소프트 항상 자회사인 줌 인터넷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제에서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1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PCL 이전부터 계속 나온 소식이었었죠.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미국의 임상진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코로나 섹터들이 상승하는 거에 더불어 오늘 10%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트루인 하이비전 시스템 모두 자율주행에 관련 섹터로서 오늘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 트래픽도 오늘 또 자율주행 섹터로서 부각이 되었는데요. 세계 최초로 5G 기반으로 한 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K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올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해외 음악 유통 부분의 이제 고성장과 또 보수적인 프로모션 비용 집행에 따라서 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이 견고한 국내 이 음악 서비스 플랫폼 또 사업자의 지위와 또 해외발 음악 유통 또 매출의 높은 성장성을 고려할 때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으로 권고한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엔지스 테크놀로지, 팅크 에어 모두 자율주행 섹터로서 오늘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퓨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테마 섹터죠.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강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시간에서 가장 오늘 중점적인 이슈는 장마감 이후에 이 카카오뱅크 이사회에서 IPO 추진 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한 S24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한국금융지주도 카카오뱅크 지분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9%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S24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세 S24 홀딩스도
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점, 금일 시간에서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주식을 양수 결정하기로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DTNC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50억 원 규모의 BW 발행 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앞서 특징주에서 보셨다시피 한농화성, LG화학,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21%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7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 드림 시큐리티 마찬가지로 무매체 시그널 확인을 통한 구매 서비스 제공 장치와 방법 관련해서 특허권 취득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11%대 급등을 하였었죠. 또 반면 또 카카오뱅크 IPO 추진 소식에 또 시장에서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6%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강소 신과각이 유한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 오늘 4%대 상승을 하였는데요. 시간에서 6%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계획서를 1, 2주 내에 제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동아소시홀딩스 장중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시간에서 3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DR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후지가 이제 개발한 코로나19의 치료제인 아비간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임상 3상 유효성을 확인을 했고 또 내달에 제조 판매 승인 신청 소식에 이 DR젠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 이사의 IPO 추진 결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한 넷마블 카카오 또한 시간에서 1, 2%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금일 9월 13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9월 13일 오늘 좀 특징 섹터부터 시간의 특징률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슈 그리고 뉴스가 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식에 입문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섹터들 같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